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염 인프라 설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전염이 어떻게 되는가, 전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 옛날 이야기가 있고 그런 편견들을 바꾸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전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전염 인프라를 설계하려면 복잡한 전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마스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채택되기 전까지 방해물이 있는데요. 이 방해물을 마스크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써봤으니까 KF94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혁신이 한번 들어가려면 예, 이런 방해물들이 있는데 이 방해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응, 그러니까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혼자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 혼자 이거 사용해보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사회에서 혼자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 혼자만 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쌓여야 됩니다. 되게 효과나 안정성을 의심받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신뢰성을 쌓아야 채택이 되는데 한 번 더 이런 신뢰성이라는 필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정당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혼자서 내가 이거 쓰는데 사회적으로 이걸 쓰는 게 그렇게 맞나 안 맞나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쓰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채택이 되는 어떤 메시지라는 것과 어떤 혁신이라는 게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양새로 나타내주면 혁신이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어떻게 갑니까? 약한 고리를 타고 이렇게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는 거는 약한 고리를 가지고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방해물을 뚫고 들어가는 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식하고 나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예, 사회적 강화를 통해서 이 방해물들이 없어지고 채택이 되는 거죠. 이 채택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착화라는 게 이제 머물게 되는 게 이제 고착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기침하고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고요.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고착화를 시키는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강화가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이 아래처럼 막 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죠. 이게 퍼지려면은 사회적 강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강화라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인식이 되는데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들으면은 사회적으로 중복된 메시지가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채택해야겠구나라고 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을 결국엔 이 사람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그다음에 전기 다수 수용자가 있습니다. 이쪽 시장, 주류 시장까지 가기 위해서 이 초기 시장에서 이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초기 캐즘은 기술적인 캐즘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 캐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터에서 얼리 어답터로 가는 것은 기술이 해결을 해주면 메시지만 던져주면 쫙쫙쫙쫙 퍼지는데 이제 전기 다수 수용자가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이 이것을 수용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있던 네 가지의 방해물을 다 깨고
컨셉화가 돼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전기 다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요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요 캐즘 모델은 이 캐즘 모델은 한번 또 시간이 되면은 제프리 무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 인프라 설계라는 게 있었는데요. 복잡한 전염은 어떻게 전염해야 되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파란 등호가 빨간 핑크색 등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호 로고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권 운동단체 휴먼 라이트 캠페인이라는 HRC라는 그 회사의 등호 마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 프로필로 등록이 되는 그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냐?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걸 올리니까 와 하고 다 따라 올렸냐? 그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또 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마찬가지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이것만 뒤집어 썼다, 유명한 사람이 뒤집어 쓰니까 다들 뒤집어 썼느냐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하는 것을 유명인까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넓은 가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가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개인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한 집단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이제 좁은 가교입니다. 근데 넓은 가교는 뭐냐면은 개개인이 개개인과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식이 플랫폼을 통해서 교류가 돼서 개인과 개인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복잡한 넓은 가교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복잡한 어떤 메시지들이 한 집단에서 한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던 것이 여기서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인프라를 설계할 때 네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관련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강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다이어트를 받고 싶죠?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날씬한 사람한테, 날씬한 강사한테 다이어트를 받고 싶죠. 왜? 나는 이런 몸매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날씬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보다는 살이 쪘다가 날씬해진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가지고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날씬해야겠지만 살이 쪘다 날씬한 사람에게 더 나와 관련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성의 맥락이라는 것은 유유상종인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원천이다. 나한테 유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전염이 할 수 있는 나와 다른 집단이지만 관련성이 많아야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잘 통하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확진시키는 비결은 정당성을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하는 게 옳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옳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유사성도 있어야 되지만 다양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딱 보니까 요거는 요 집단만 이야기하는 거야가 돼버리면은 그 집단이 소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A라는 메시지는
B라는 단체에서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B라는 단체여야 A라고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메시지가 B 단체도 주장하고 C 단체도 주장하고 D 단체도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A라는 것을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한 집단에서만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거는 그 집단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성 집단이 있고 남성 집단이 있다 그랬을 때 여성 집단에서만 A라고 이야기하고 남성 집단에서는 A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A라는 것은 그냥 여성 집단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그 단체의 목소리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단체의 목소리, 쟤네들은 동성애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A라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냥 지지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맥락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려면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와도 연대를 해서 같은 메시지를 냈을 때 그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람들에 의한 단일 메시지랑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단일 메시지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람들이 노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노란 사람들은 노란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빨간 사람도 파란 사람도 초록 사람도 하얀 사람도 다 노란 메시지를 던지면 이건 노란 메시지가 당연한가 보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람들이 한번 던지는 것보다 다양한 소수의 사람들의 중복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A라고 얘기하니까 A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인가 보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단일 메시지를 주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